1990년대 시작된 컴퓨터와 인터넷 물결은 제대로 못 올라탔어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물결이 시작됐을 때가 90년대거든요. 근데 90년대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고 장기 침체를 겪다 보니까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될 시점에 투자를 못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핑계라고 생각하고 절대 아날로그를 좋아서 유지하는 나라는 아니고 제가 볼 땐 90년대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극복이 그럼 가능하냐라고 하면 이게 사실 극복이 쉽지 않죠. 왜냐? 지금 저성장 국가에서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죠. 일본의 근로문화를 이야기 좀 하면 원래부터 일본이 굉장히 이 경직적이죠. 경직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이제 워낙 노동 시간이 깁니다. 노동 시간의 그 OECD 국가들 통계를 보면 일본이 한 16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1일이 1600시간 정도 연간. 그래서 그걸 보면 그렇게 노동 시간이 길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는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아르바이트 시간제 파트타이머 노동자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만 따지면 일본이 세계 1, 2위 될 정도로 굉장히 노동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 긴 게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뭐 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원 여행, 그다음에 그런 인간관계로 인해서 써야 될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에서. 일본은 중도 채용이나 수시 채용이 없기 때문에 신입사원 4월 1일 날 모두가 한날 한시에 검은 양복을 입고 똑같이 입사를 딱 하죠. 그래서 이제 입사 동기라는 게 딱 생기는데 이 사람이 4월 1일 날 입사 동기가 딱 되면 그 입사 동기들끼리 가장 먼저 해야 될 업무가 뭐냐면 그 하나미라고 벚꽃 놀이 하잖아요. 그거 자리 맡기기가 제일 첫 임무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계절마다 그 직급마다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고정적인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뭐 얽매이는 거, 그다음에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얼마나 싫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이런 얽매이는 게 싫다. 나는 자유롭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생활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프리타족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그게 가능했던 게 지금 일본과 달리 시급이 굉장히 높고 인건비가 높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몇 시간만 해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프리타족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비자발적인 프리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정규직 취업이 안 돼서 비정규직인 일자리를 전전하는 이제 프리타족들이 늘면서 지금 한 400만 명 가까이 프리타족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취업자 중에 한 많게는 20% 가까이 프리타일 가능성이 있고요. 요거랑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이제 니트족은 아예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하고도 약간 교집합인데요.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라는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자의 정의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실업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할 의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실업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통계의 그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일본에 한 10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의 이제 이 일하는 방식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큰 화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기 고용, 연공 서열 같은 이런 일본의 낮은 노동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게 일하는 방식 개혁의 어떤 큰 골자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뭐 프리타든 뭐 니트족이든 정규직이 아니라 이제 비정규직 노동 또는 비정규직에서 더 가서 아예 이제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일본은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가 좋아서 정규직 일자리도 늘고 있고 비정규직 일자리도 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는다는 오해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정규직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같이 늘고 있고요.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1인당, 구직자 1인당 일자리가 몇 개인가. 정규직 기준으로 1.26개, 1.3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일자리가 한 개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일본은 일자리 자체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닮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의 어떤 무기력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섞여 있는데요.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지만, 뭐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 많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저축을 해서 돈을 굴려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저축만 조금씩 하면 되고, 직장을 가기 위해서 원서를 수십 군데 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일본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한 98%, 뭐 9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직장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회, 그런 젊은이들이 최근 한 30년 동안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스탠다드가 된 거죠. 데폴트 값이 된 거예요. 예전에 고도 성장기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50대, 60대, 70대들은 굉장히 파이팅이 넘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회사의 이 간부급이기 때문에 한국 젊은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젊었을 때 우리를 보는 것 같다고. 근데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은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해서 뭔가 더 나아진다고 기대하기도, 사회가 이제 뭐 경제가 저성장기를 오래 겪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혐소비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소비 자체를 혐오하는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껌 씹기도 귀찮고, 맥주도 쓰고, 이건 뭐하러 마시나, 차는 뭐하러 사나, 걸어 다니면 되지, 교통이 잘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이제 혐소비 세대가 늘어나면 이제 민간 소비 규모도 줄어들고, 이게 이제 다시 이제 경제에도 이제 악영향을 또 미치는 거죠. 예전에 일본 분들, 그러니까 고도 성장기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양담배, 양주, 외제차 이 소비하는 게 굉장히 주변 친구한테 자랑하고 뭐 이런 소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일본인이 한 세대 지나면서 이제 바뀐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등장하는 뭐 히키코모리 뭐 이런 경우는 사회가 이렇게 정체돼 있고 저성장이라서 뭐 안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예측 가능하다 보니까 뭔가 도전 의식이 사라지고,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에서 낙오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역전할 수 있는 찬스도 잘 없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학업에서부터 이제 학업을 못 쫓아가면 이제 좋은 곳에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하다 보면 이제 비정규직 직장을 떠돌아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히키코모리가 되고, 이런 보통 학교와 직장과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 일본의 어떤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부족함과 한국의 최근에 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은둔형 외톨이하고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좀 오래된 얘기인데 한 10년 됐습니다만, 전자서명도 좋다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났어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PDF 파일을 못 여는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아날로그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세기 말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죠. 그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기술이 증기기관이죠. 그래서 그때 이 증기기관이 전 산업에 응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보완적인 발명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기기관 같은 거를 이제 범용 기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00년 뒤 이제 19세기 말에는 내연기관하고 이 전기 모터가 범용 기술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응용한 자동차, 세탁기 이런 것들이 막 개발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100년 뒤에 20세기 말이 되면 범용 기술이 뭐냐면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18세기 말의 범용 기술인 증기기관, 19세기 말의 범용 기술인 전기 모터하고 내연기관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그 물결에 빨리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산업혁명의 경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자동차도 많이 만들어서 팔고 가전제품도 많이 만들어서 팔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물결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탔는데 세 번째 물결, 20세기 말에 시작된 컴퓨터와 인터넷 물결은 제대로 못 올라탔어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물결이 시작됐을 때가 90년대거든요. 근데 90년대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고 장기 침체를 겪다 보니까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될 시점에 투자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제 3대 신기라고 하는 도장, 종이, 팩스, 이게 1980년대까지 사용하던 시스템인데 이 레거시 시스템이 원래는 혁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게 사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투자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90년대 이후에도 이게 그대로 남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일본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핑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이거죠. 디지털도 할 수 있고 아날로그도 할 수 있는데 나는 굳이 아날로그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취향을 존중하는 건데, 디지털이 없어, 선택지가 없어, 아날로그밖에 없어서 나 아날로그 좋아했는 이거는 취향 문제는 아닌 거고, 실제로 일본이 18세기 말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거나 19세기 말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개발하고 했던 거 역사를 보면 절대 아날로그를 좋아서 유지하는 나라는 아니고, 제가 볼 땐 90년대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그 코로나 때 확진자 집계를 일본이 팩스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또 백신 접종을 종이로 접종권을 또 이렇게 또 접종권이 필요해서 이것도 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제 전 세계 웃음거리가 또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공공 영역.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의 코로나19 지원금 주는 거라든지 확진자 집계하는 거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게 다 공공 부문이거든요. 공공 부문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건 맞는데 민간 부문도 공공부문만큼 뒤처져 있냐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게, 우리 최근에 식당 가면 이렇게 패드로 주문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게 10년 전부터 그런 가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민간 부문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뒤처져 있지는 않은데 공공 부문이 좀 뒤처져 있는 게 좀 심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극복이 그럼 가능하냐라고 하면 이게 사실 극복이 쉽지 않죠. 왜냐? 아프리카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일본보다 빠릅니다. 왜? 아프리카는 기존에 깔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이렇게 기지국 같은 것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하면 금방 깔 수 있는데, 일본은 그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왜?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아프리카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프라가 없는 사회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제 지금 저성장 국가에서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일본도 디지털 청도 만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일본에서는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은 합니다. 예.